안녕하세요. 5월 14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네요.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역시나 전문가님이 출연하시는 날은 이렇게 빨간불을 그쵸? 켜네요. 네, 네, 어떻게 일단 보셨나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고비는 한 고비 넘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방심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제 지수가 이제 1%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이지 추세를 완전히 되돌리는 강한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수급이 조금 약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3,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었죠.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단 뭐 시장이 그동안에 빠졌을 때 가장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유는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혹은 금리 인상에 따른 차익 욕구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내렸다라고 이제 뭐 많이들 들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서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불신을 좀 잠재울 만한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코스피 수급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급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 400억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샀고 외국인은 4천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매도를 했어요. 뭐 그렇게 큰 금액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금액을 판 것도 아직 아니지만 그동안의 하락을 조금 멈춰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 외국인들 기관도 한 2천억 이상은 우리 시장을 좀 매수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의 수급을 보게 되면 화면에 지금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우선 매수는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선물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차별화는 여전히 진행이 되면서 지수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아직 온전치 않으니 방심의 끈은 놓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우리 시장 한 고비는 넘겼지만 방심은 하지 말자. 수급 상황이 아쉬웠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수급이 강하게 받쳐줘야 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우리 시장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고민이 좀 돼요. 어떤 고민이 되냐면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한 테마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강한 힘을 보여준 테마 이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반도체 IT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반도체 K반도체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어요.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렸다가 오늘 제법 괜찮은 되돌림이 나왔는데 지금 반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게도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지금 심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수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테마라든지 섹터로 본다면 제약바이오도 물론 좋지만 낙폭이 컸었던 전기전자, 반도체 IT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다음 주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섹터나 테마를 본다면 낙폭이 컸던 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너무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네. 월요일에 전문가님이 출연하셨을 때 전화로 네. 철강주, 해운주가 한창 강세일 때 이때 그렇죠. 쉬어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눈여겨보자, 담아보자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강하게 올랐잖아요. 네네. 네,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미국 투자 소식도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그렇죠. 보셨나요? 어찌 보면 그냥 제가 시장을 잘 봤다라고 이야기 잘난 척을 할 건 아니고요. 네. 시장의 논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지나온 이야기가 돼버렸죠.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월요일에 드렸을 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냐면 HMM, 지금 화면에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놔 볼게요. 네. HMM도 그렇고 페노션이라는 기업들도 그렇고 최근에 운임지수 관련한 혹은 조선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이제 현대제철을 포함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요일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종목들이 가게 되면 시장에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다른 업종이랑 다른 섹터는 계속해서 눌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신에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가는 이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섹터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는 저는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좋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러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쉬었기 때문에 해당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시장이 밀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차익 물량이 나온 그 자금들은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에 저점 매수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한 흐름이 이번 주 딱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거래일 동안 이제 그렇게 좀 펼쳐졌는데 저는 이 흐름이 계속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전 2분기, 3분기, 4분기처럼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서 모든 섹터를 한 번에 끌어당기기에는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는 표현보다는 해당 섹터를 좀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서 철강 혹은 해운 이쪽이 조정을 받으면 그동안은 쉬었던 자동차가 갈 확률이 높고 또 만약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한번 이렇게 펌핑이 돼서 올라오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럼 다시 해운이나 조선으로 갈 거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선이라든지 해운이 한번 올라왔다가 쉬어갈 때 자동차주가 좀 올라가고 있죠. 자동차주가 다음 주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또 차익 물량이 나오면 저는 또 지금 현재까지도 소외받았던 업종이라든지 섹터 대표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면 헬스케어라든지 5G 관련 기업들이 또 그 패턴을 이어받아서 전체적인 시장의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지난주 월요일처럼 철강주나 해운이 강세일 때 그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종목들에 눈여겨보자는 이런 시장의 순환매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그런데요. 오늘 나타났던 호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투자 소식이잖아요. 근데 네. 막상 현대차 그룹주들보다는 이런 부품단이 더 크게 올랐거든요.
네. 네, 만약에 이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러면 부품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건가요? 대형주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관점이긴 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자료를 띄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완성차를 만드는 공장 주변 길을 따라서요, 국도변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만약 지금 현대차라든지 이렇게 완성차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부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성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부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들이 조금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를 지금 수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완성차를 또 빠르게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품주들이 조금은 더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부품주들이 많이가 아니죠. 먼저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국에는 뭐 누가 더 많이 올라갔고 누가 더 강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동차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현대차, 기아, 그리고 완성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실질적인 기업들은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다. 대신에 과거라고 하기에는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 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주들이라고 묶여서 실질적으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제법 있어요. 전기차 테마 혹은 테슬라 테마,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실제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위주라면 지금 위치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보면 현대유아, 현대모비스를 그냥 단순히 부품주라고 볼 수는 없어서 그 종목들을 제외해보면 뭐 SL이라고 하는 종목도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꾸준히 체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먼저 움직인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동차 섹터 모두가 함께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SL까지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또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또 510조 이렇게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호재가 있었는데 반도체 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상승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잠깐 반등한 걸까요? 상승해야죠.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수요가 없다면,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이라면 당연히 조정을 받고 여기서 안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만들고, 반도체가 없어서 서버 디램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것은 국내 재계에 따른 단기적인 좀 이익을 확정짓고자 하는 물량이 대량으로 나타나면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위치라면 그동안 시장의 매수로 대응하지 않았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은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스갯소리로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 가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반도체 9만 원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9만 5천 원 넘어갈 때 아마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 가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조정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어제 같은 경우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떨어져서 7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는 사실 좀 안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포트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가격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지금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뭐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할 만한 모멘텀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성장성이 좋다라는 점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네. 요즘에 근데 미증시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눌림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뭐 FOMC 연준 의사록 발표가 있고 하니까 그때 돼서 또 네. 반도체 섹터들이 눌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당연히 뭐 주식뿐만 아니고요. 뭐 어떠한 재테크를 하든지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혹은 전체적인 글로벌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급격한 하락이 한 번 있었죠. 작년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급격한 상승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확률적으로 봤을 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기간적으로 횡보하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주는 확률이 더 높을까라는 관점을 보면 저는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당연히 이 기간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섹터가 강하고 어떠한 종목을 사느냐 이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는 어떤 섹터를 사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많이 갈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만약 코로나 터지고 4, 5월 달에 제약바이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전기차 배터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하신 분들은 정말 재미있으셨을 것 같고 또 이제 그게 한 폭포인 딱 몰아치고 나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하신 분들은 정말 재밌었지만 그 이후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재미없는 그러한 시장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라기보다는 딱 하나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냐? 아니면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이냐? 저는 일단 이것을 먼저 선별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엔 뭐냐면요. 이제는요. 좀 지혜롭게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가는 말에 제대로 올라타서 30%, 50%, 100% 수익을 보자라는 전략이 잘 먹힐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탔다가 잘못해서 낙마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낮은 가격에 사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성장주가 좋다, 민감주가 좋다, 나쁘다 이것을 저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종목의 실적이 좋냐 안 좋냐를 체크를 하는 게 저는 먼저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안 사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 예전에는 괜찮네 하고 한 번에 다 샀다면 지금은 최소 2번, 많게는 4번, 5번까지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세워야지만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관심 있는 종목의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최소 2번 이상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는 대응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또 지난주 네. 같은 경우에 우리도 월요일이었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백신 쪽이냐 치료제냐 CMO냐 이쪽에 얘기할 때 전문가님이 그렇죠. CMO 쪽 관련해서 모더나 화이조 쪽 이슈를 챙겨보자라고 하셨는데 녹십자 쪽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오늘도 역시나 녹십자 쪽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모더나가 될 건지 화이자가 될 건지 저도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결국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더나하고 화이자 두 기업이 남았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한 군데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그럼 나머지 한 기업을 가지고 한미그룹주냐 녹십자그룹주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CMO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적극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저는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는데 주린이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낮은 가격의 위치에 산 다음에 뉴스라든지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은 장중에 뉴스에 따라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그렇게 변하는 지금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관심은 갖고 있되 그 주린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한번 이 CMO 쪽 그래도 계속 관심이 가져진다라고 하시면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코로나19 CMO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한미그룹까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개인분이 혼자서 트레이딩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 아래 보이는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철강주, 해운주가 달리고 있을 때 쉬고 있는 종목에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철강주랑 해운주가 마침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한번 그렇죠. 눈여겨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네. 기업은 좋아요. 기업들은 다 좋아요. H&M도 저는 정말 좋다 생각하고 포스코도 정말 좋다 생각하고 현대제철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지금 있어서 종목을 사야 한다면 굳이 지금 이 종목들을 지금 위치에서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더 안 간다라는 의견보다는요. 갈 땐 가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 이야기가 좀 틀려서 바로 조금만 밀렸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테마, 좋은 종목들이지만 저는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쪽에서 쉬어갈 때 올라가는 섹터,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와 철공주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대신에 자동차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원자재주도 많이 하락을 했고 국제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석유주들도 움직였거든요. 석유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SOL이 가장 크죠. 네.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제유가도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함에 있어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제가 지난주하고 다르게는 지금 대다수의 섹터를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겨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테마가 어떠한 섹터가 대장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그러한 지금 폭풍 전야의 시기이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주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자꾸 좋다 하니까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그냥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다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러한 생각을 해서 저는 좋은 결과를 본 사람들을 진짜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 때 사더라도 관심 있게 보더라도 저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국제 유가도 지금 사실 수요 회복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감산 합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저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 이 유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발표를 했지만 그 안에서 정유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 쪽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배터리 쪽으로 봐야 되나요? SK이노베이션은 근데 사실은요 이게 네. 그 실제 팩트로 이야기를 드리면 네. 매출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 석유 화학 쪽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마치 전기차 배터리로 딱 붙여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원래는요, 지금도 석유화학 쪽의 매출의 비중이 더 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흐름은 같이 결은 같대 최근에 이 디테일한 움직임이 조금은 더 양호했었던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도 이어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도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뭐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위치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배터리 3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SK이노베이션보다는 삼성 SDI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SK이노베이션이 더 구미가 당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도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쪽보다는 석유화학이 주된 업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의 진입보다는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월요일에 이제 앞으로 지금 소비 관련주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여행주, 저가 항공주까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 의견은 그렇죠. 계속해서 같으신 건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제가 그 노란통 메신저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방송 1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전달은 못해요,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종목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략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만약에 노란통 메신저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에 TA항공을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지금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추천을 해서 수익을 냈다고 자랑한다라기보다는 종목을 지금 찾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대한항공, 진에어,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이 섹터의 이 테마의 가장 대장을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장이 계속해서 갈 수만은 없어요. 계속해서 갈 수만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정이 오면 사야지 하다가 여러분들 기준으로 생각했던 조정이 안 오니까 덥석덥석 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고 나서 더 올라가면 괜찮지만 매수를 하고 더 올라가지 않으면 꼼짝없이 또 고점에서 물려있는 그러한 또 매매 패턴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대장주가 움직이면 하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2등주, 3등주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항공주 선택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항공은요 2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대형 항공사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가 항공사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대형 항공사는 사실 코로나19 피해를 거의 안 받았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항공 화물로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냈어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요. 그동안 대한항공 왜 관광산업을 했어? 그냥 항공 화물로만 특화해서 더 규모를 키웠으면 더 좋은 마진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LCC, 그러니까 로우코스트, 낮은 저가 비행사들은요, 항공 화물을보다 관광객을 또 실어나가는 일이 전체 매출의 거의 99.9%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의 하락 요인은 이 저가 항공사에 더 치명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항공도 지금 다시 한번 장거리, 북미, 유럽발 이러한 코스가 살아나서 올라온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뭐 제주도,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 이쪽을 무대로 삼는 LCC도 당연히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간다, 항공화물이 간다, 대한항공을 사는 것보다 대한항공 대장주를 사기가 부담스러우면 2등주, 3등주를 보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다. 지금 컨텐츠 관련해서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 퍼시픽 저는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래 퍼시픽 이게 컨텐츠에서 대장주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한국 화장품, 주가 위치가 낮은 것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러한 종목군들 오히려 지금은 이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면 그 뒤에 움직일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아무래도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가 또 먼저 움직였으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다른 업종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고요. 매수가는 83,3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8만 원 다시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죠. 되게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8만 원이 무너졌을 때.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행복하신 분입니다. 네. 행복하신 분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아마 9만 원대 혹은 8만 원 후반대 평단인데 8만 원 초반대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비중 10%라고 하셨으니까 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저는 단타 치려고 매수한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면서 한번 지수가 고점을 넘어갈 때,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갈 때 삼성전자가 앞서서 고점을 넘어갈 때는 반응을 안 했다면 이번에는 한번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짧게 상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격대에서 저렴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고요. 매수가는 23만 2천 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대차 아무래도 오늘 호재까지 있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네요. 그래도 어제까지는 이 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세요.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현대차는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더 가져가야죠. 네,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5%예요. 비중이 50%면 제가 디테일하게 전략을 좀 세워드렸을 것 같은데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한번 박스권 예상되는 박스권 한번 그려봤을 때는 하단이 한 21만 원 초반대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비중을 더 확대를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목표가는 뭐 26만 원, 27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면서 공교롭게도 사실 이제 대형주에는 많은 비중을 태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도 앞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전체 계좌의 비중이 5에서 10%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담 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현대차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다. 목표가는 26만 원에서 27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에 투자하실 때는 앞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까지도 이런 큰 대장주는 좀 더 비중을 실으셔도 괜찮다라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종목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젤이고요. 22만 9,400원. 이분은 비중이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종가 보니까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데요. 좀 고점에 물려 계세요. 그래도 최근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면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휴젤은 어떻게 보시나요? 휴젤, 네.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어색할 수는 있는데 아마 이 미용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죠.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유통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보톡스 시장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더 가능성을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지금 보톡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또 휴젤에서 만든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사셨어요. 네, 휴젤 지금 사실 이제 지금 매수한 가격을 보면 가장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10월달 고점이 23만 원인데 현재 매수하신 분의 가격을 보면 22만 9천 원이면 매수한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잘못 고른 게 아니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만 샀더라도 충분히 단가가 19만 원, 18만 원이었을 텐데 너무 고점에 사다 보니까 좋은 기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인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비중이 50%라서 아마 이때 걱정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달. 하지만 중국 시장 이것도 컨셉주의 하나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더 가져가 볼 만하다. 다시 18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25만 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젤에 대해서도 역시나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대응 전략 잘 하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비중이 굉장히 크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HMM이고요. 44,750원, 비중은 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달리는 말에 이제 올라타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진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손절해야죠. 네. 손절이요? 네, 전문가님 손절하는 게 근데 그냥, 이 네. HMM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 이슈까지 있잖아요. 당분간은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 편입 이슈까지 포함해서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뭐 그렇게까지 막 큰 손실은 아닙니다. 지금 매수한 가격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3% 정도의 손실인데요. 지금 위치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살 필요 없다라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저의 매매 스타일과 시청자분의 매매 스타일이 달라서 이해를 못 하실 수는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앞서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렸다가 바로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주가의 위치가 이때하고 또 여기에서의 기간 조정하고는 심적으로 다가오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 심적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다면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H&M은 짧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하고 종목 교체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질문자님 지금 비중 8%시니까 조금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빨리 손절 처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아래 보이는 비밀번호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카스고요. 네, 오늘 핫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카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2,370원, 비중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정치 테마주로 연관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님, 카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더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포트에 이제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제 대선이 1년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은 그래도 한두 종목은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재명 관련주를 엮이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상한가에서 한번 풀리긴 했었어요. 잠시 풀리긴 했었어요. 잠시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 4,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스에 대해서는 전문가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 중에 한 종목은 포트에 하나씩은 담아두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카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가져가면서 4,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희망까지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네이처셀이고요. 매수가는 11,2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5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네이처셀은 0.43%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 보자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은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죠? 비중이 많아서 손절가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15,000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제가 이제 15,000원까지 간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냥 계속 주구장창 들고 있자라는 이야기보다는요, 한 12,500원 혹은 13,000원 부근 이때쯤 오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을 만드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11,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한다라 생각을 하고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제가 제시드린 가격대로 분할로 매도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아주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SK 바이오팜을 이제는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상장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거의 반년 동안 주가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개선도 이루어졌죠. 보유해소 물량도 풀렸고 지금 이제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 요 앞서의 이제 물량만 좀 소화를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14만 원, 16만 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서 오프닝 때 했던 이야기 그대로 저는 기조 유지합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매기세도 지금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SK바이오팜처럼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을 우선 접근을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컨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해서 14만 원, 16만 원을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데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어요. 10만 원이라는 위치가 자릿수도 바뀌는 거고 박스권 하단도 이탈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탈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낮은 리스크로, 로우 리스크로 좀 하이 리턴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위치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SK바이오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더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재원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비밀번호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